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권미란입니다. 국내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 조짐이 확산되고 있죠.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신용등급 AAA의 한전채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공공기관의 발행채권이 전반적으로 유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흥국생명과 DB생명도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고 5% 내외의 중금리 수준에서 인플레이션과 삿바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이런 가운데서 현재 시중 대출 금리가 13년 만에 일제히 7%대를 넘어섰습니다. 언제든 가계와 기업의 빚이 뇌관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2.2%로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보다 더 큰 상태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가파른 금리 인상,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 조짐 등으로 인해서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계속해서 어두운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 오늘도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한 녀석들은 어떤 코멘트로 시장을 보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 악재 민감도 낮아졌다. 최태규 전문가, 미국 중간선거 D-1일 향방은, 윤겸 전문가, 경제지표 좋고 빅이벤트 이후. 이 가운데서 이번 주 또 가장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선거가 있을 텐데요. D-1일 향방 어떻게 될까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중간선거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일단 중간선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 의회의 힘이 굉장히 강한데 그 권력 구도에 중요한 방향을 잡아주죠. 또한 이 차기 대선 풍향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중간선거로 인해서 다음에 공화당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 그러한 부분 방향이 잡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하원이 공화당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결국 이제 상원 쪽에서 공화당이 가져갈 건가 아니면은 민주당이 가져갈 건가 오락가락하는데, 이제는 하루 앞두고서는 공화당 쪽으로 좀 다시 기울고 있어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니아 이 세 지역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셋 중에 둘 잡으면은 일단 다수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도, 호남 안 바뀌죠.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안 바뀝니다. 근데 이 경기도라든가 우리 서울처럼 뭔가 그때그때 바뀌는 데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니아 얘네 셋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셋 중에 둘만 잡아가도 일단 다수당이 된다라는 게 시장의 방향인데, 그 가능성이 일단은 공화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어느 쪽이 많으면 좋을까라고 할 때,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의 균형에 맞춰주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안정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정책이 이루어졌을 땐 향후 부작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위해서 일단은 뭐 하원, 공화당 이거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원 같은 경우 민주당이 돼도 공화당이 돼도 글쎄요. 일단 시장은 그 위쪽으로 방향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차기 의회에서 중요한 의제들이 있는데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재정 지출, 부채 한도, 세금, 농업, 그다음에 외교, 안보 이쪽에 있는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재정 지출하고 부채 한도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공화당 쪽이 조금 된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일단 민주당이 주도했던 재정 지출 막 푸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시장은 보고 있어요. 결국 공화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과도한 지출, 이것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라고 그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세를 통해 가지고 돈 풀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양책 같은 경우 폐지 내지는 축소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IRA 일단 7,730억 규모의 법안인데 여기에 대표적인 게 겨우 기후변화를 대응하고 그다음에 보건 분야 복지를 개선해 가지고 기업 과세 이쪽 개편하면 결국 미국이 원하는 재정 적자를 축소할 수 있고 그러면서 친환경 쪽으로 경제를 나아가겠다라는 게 이 IRA의 가장 큰 모토인데 이러한 부분도 좀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신재생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쪽에 대한 예산 감축 이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조금은 피해 볼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전통적인 에너지에 대한 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가 곧 무기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이 전통 에너지에 대한 안보 차원에서의 지원이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이제 부채 한도입니다. 이거 왕왕 매년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여러 번 뭐라고 해나 데미지 입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10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쓴 게 31조를 살짝 초과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아직 이 한도를 넘어섰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리스크가 불거지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내년도 하반기쯤 되게 되면 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지금의 이 돈 씀씀이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불거졌을 때 결국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이 줄다리기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연방 정부 셧다운 뭐 이런 식으로 내 가지고 집에서 좀 쉬세요 하면서 막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좀 출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는 중반 지나면서부터는 이 부채 한도 요거 체크 잘해야 됩니다. 또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끝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의외의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진짜 의외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러다간 진짜 연말까지 시장은 우상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또 추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장 같은 경우 항상 중간 선거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 이후에 연말까지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주식시장에 상승장이 오곤 했다는 점, 또 금요일장의 월가에서도 이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 이후에도 미국장의 상승과 함께 우리장의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망해 주셨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2360선까지 올라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중간 선거의 컨센서스는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일단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상하원을 혹시 공화당이 모두 다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공화당이 승리하게 됐을 때 수혜 업종을 좀 보시면 방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전통에너지 강조해 주셨고요. 이 밖에도 대형 플랫폼이나 소비재, 제약 등이 꼽히고 있고요.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 수혜 업종은 친환경, 배터리, 의료시설, 방산과 인프라 업종 등이 꼽힌다고 합니다. 이런 선거 일정과 관련해서 관련한 섹터의 움직임도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공화당이 좀 이제 승기를 잡았을 때는 에너지주를 가장 먼저 보자라는 의견, 그러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주도해 왔었던 신재생과 2차 전지의 예산 감축 가능성도 생각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중간선거 D-1일 주식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나머지 두 분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 모르겠다, 노란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중간선거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도 일단 얘기는 좀 나왔는데 중국 당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 이어나가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 가능성도 미국의 대화 의지가 나오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겸 전문가 노란불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의 의견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어떤 상승을 사실 기대하고 희망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최근에도 이제 미 증시가 한 4일 연속 계속 하락했다가 그 매파적인 그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해서 연속 4일 빠졌다가 지금 이틀 연속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중간 선거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했을 때 민주당이 그 IRA 법안이 추진력이, 동력이 조금 힘을 잃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공화당이 또 하원을 장악했을 때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년 유예, IRA 그 자동차 관련 지원 부분이 3년 유예를 발의를 했긴 했는데요. 어떤 이제 우리 기업 섹터에 따라서 공화당이 하원을 잡았을 때 유리한 부분도 있고, 또한 공화당이 또 이제 말씀하신 재정 지출이라든지 과학의 그 재정 부분을 갖다 나가는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지한다든지 이거는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또 이제 공화당 쪽은 보수고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어떠한 이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충돌되면서 어떤 법안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는 것들 충돌되면서 좀 맞물리면서 약간 혼조 내지는 어떤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나오고 표심이 좀 많이 돌아섰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표심은 미국 내에서 돌아섰죠. 경제 문제를 공화당 쪽이 좀 더 잘 다룬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공화당 쪽에 좀 더 표가 우세한 흐름들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상향의 의견 주신 분 나머지 두 분이신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는 이번에 중간선거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중간선거가 일종의 이제 불확실성의 개념이 좀 있다고 봐요.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중간선거에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피해주 또는 수혜주 그 섹터들의 움직임은 조금 엇갈릴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예전에도 그랬고 또 이제 우상향을 좀 하지 않을까.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충분히 주식시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최태규 전문가님 마찬가지 의견이시죠? 네, 당연합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했듯이 중간선거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오히려 10일 날 있는 CPI하고 코어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한데 네. 지금 컨센서스가 나왔어요.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달이 8.2인데 8.0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7.9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6.6에서 6.5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 그 상태가 시장이 원하는 완벽한 수준이라 할 때 아직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결국 12월 달에 금리 속도 조절할 거야. 이게 결국 시장의 상승 랠리를 일정 부분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의 이러한 상승이 막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가는 그러한 상승은 아니지만 하락할 요인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무시하고 의외의 강한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에 꺾이는 건 4, 5% 급락 나오기 전까지 그 하락 염두에 두지 말고 우상향 쪽으로 방향 잡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 경기 둔화, 침체의 가능성, 그리고 위기의 가능성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11월 8일 이번 화요일 그리고 현지 시간 이번 목요일 CPI 발표에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시각이 몰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고용지표에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달러 약세로 종결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나왔죠. 자,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코멘트의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자, 선거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컨센서스는 말씀드렸듯이 하원, 공화당, 상원,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가운데 현재 나의 탑픽은 공화당 수혜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민주당 수혜주에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 승리 시수의 업종은 말씀드렸듯 전통에너지, 플랫폼, 소비재 제약이고요. 민주당 승리 시수의 업종은 친환경, 배터리, 의료시설, 방산, 인프라입니다. 나의 현재 탑픽은 이 가운데 어느 쪽에 있다? 의견 주시죠. 공화당일까요? 민주당일까요? 세 분의 의견입니다. 윤겸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 빨간불 주셨고요. 최태규 전문가는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민주당 수혜주에 나의 탑픽이 들어있다라는 의견, 윤겸 전문가님. 네, 뭐 IRA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모든 그런 방향과 흐름, 또 신재생, 친환경, 탈탄소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방향이 쏠렸던 게 사실이고요. 중간 선거도 사실은 초반에 민주당이 유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흐르면서 이제 고물가 그런 부분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 고금리 때문에 이제 판세가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렇게 판세가 이제 바뀔 거라고 또 예상을 또 누가 했겠습니까? 흐름이 또 공화당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전반적인 대세는 IRA 법안에 맞춰진 섹터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세 섹터가 민주당 수혜주에 있다는 의견이시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도 뭐 배터리하고 신재생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민주당 수혜주로 돼 있죠. 근데 공화당이 된다고 해도 저는 이제 큰 흐름 자체는 거스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잠깐 흔들린다 할지라도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쪽은 계속해가지고 또 반등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태규 전문가님은 노란불이셔서 양수 겸장을 하실 생각이신지 양쪽에 다 있으신지 어떠신가요? 둘 다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라든가 차트 위치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대응하는 거지 그냥 뭐 수혜니까 옛날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차트 하나 놓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보고 싶은 게 일단 풍력하게 되면은 상강 M&T 내가 봤을 때 CS윈드하고 대장입니다. 자금은 지금의 위치 봤을 때 어때요? 거의 뭐 한 달 동안에 박스 안에서 놀고 있어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럼 결국 이런 박스를 깬다면 만약에 공화당이 다 해가지고 이 박스를 깨고 내려가 오히려 이전 저점 18,400원을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깨고 나면 거기서부터 한 일주 정도 보면은 쇼캔들 나오면서 거래가 없어. 그럼 그게 매수 자리예요. 왜? 악재 다 나왔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이 신재생에 대한 큰 그림은 계속 갈 거다라는 건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냥 단순한 재료에 의해서 하락하고 바닥 만들어면 그게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공화당이 잡았는데 얘가 좀 올라가. 그래 봐야 얘는 내가 봤을 땐 이 60일 이평선 이 정도까지만 보고 또 그 다음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들이 관련된 업종이든 섹터든 그거는 결국 주가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들어오는 수급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퍼질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신 있는 가격과 또 뒷받침되는 수급이 중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이분 일본 분이실까요? 쿠마 카즈이로님, 가끔 오시는 분이신데 덕신 하우징,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아마 최태규 전문가 종목인 것 같아요. 수익 감사합니다. 동양파일 신상원 전문가님 종목이더라고요. 수익 감사합니다. 글 주셨습니다. 열심히 봐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두 번째 코멘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오늘 신기수 전문가 악재 민감도 낮아졌다는 의견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대목을 보신 건가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우리가 원하는 많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 반등이 나왔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건데 일단 고용지표가 26만 1,000건, 예상이 19만 건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실업률 때문에 뭐 올랐다고 그러는데 예상치 3.6에 실업률 3.7 나왔으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용이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근데도 이제 시장은 이제 반등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난번에 이제 CPI 발표 이후에도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요. CPI도 상당히 좀 우리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구간은 이제는 뭔가 좀 악재가 나왔을 적에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간 선거랑 CPI 있는데 CPI 예상치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7.9%하고 그리고 근원 쪽은 6.5%. 지난달보다 뭐 살짝 빠져 있는데 이것보다 밑에 나오면은 뭐 시장이 아주 환호를 하겠지만 이것보다 좀 높게 나오면은 조금 흔들릴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제는 뭐 저점에 대한
저점 이탈에 대한 걱정은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950년대 이후로 중간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12개월간 S&P 500이 평균 15% 올랐다고 그래요. 금리 인상 시기에도 평균 12%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에는 보통 오르더라. 왜 그러는지에 대한 분석까지는 없어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주가도 거의 바닥권이고 그리고 뭔가 턴할 수 있는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구간에서 중간선거가 있고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는 이렇게 됐더라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61선을 돌파를 오늘 아침에 해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돌파가 될까 이랬는데 아침에 뜨더니 돌파가 됐고요.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도 우리 시장은 돌파를 해내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 시장은 지금 이제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가는 것 같고 외국인들 매수세 때문에 물론 이렇게 되겠죠. 달러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제 꺾이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데 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이탈한 자금이 우리나라 들어온다라는 해석이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중국 쪽에서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헤지 펀드 관련해 가지고는 중국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유력한 뭐 타이거 펀드까지도 이제 그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아시아권에서 배정된 자금이 결국 갈 만한 데가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연속성을 더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은 남았지만은 시장 여전히 좀 과매도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다 봐야 되겠고요. 저는 악재 패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CPI를 패스했고 그리고 고용 지표를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재가 오면서 흔들리면은 사고 있다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럼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은 더군다나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번에 4,050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봐요. 그 이후에는 위로 갈 건가 아래 다시 꺾일 건가 이건 뭐 그때 이제 가서 봐야겠지만은 그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주간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미국의 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CPI도 있고 뭐 있다면은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런 쪽으로 매기가 유입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배터리 쪽에서 대형주들 움직이다가 오늘은 이쪽 대형주들까지 움직입니다. 경기주들까지.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형주들 순환 장세가 이번 주 중으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CPI 이후부터는 중소형주들 순환 장세가 좀 올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소형주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CPI 이후의 장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섹터는 2차전지, 조선, 자동차, 반도체, 신재생까지 똑같은데 게임하고 엔터도 집어넣습니다. 게임하고 엔터는 오히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기에는 타이밍상으로 조금 이제 좀 힘들기 때문에 또 위쪽으로 이제 움직일 폭이 좀 적다 생각이 돼서 방산은 뺐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분위기는 확실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주식시장의 상승의 요소가 되고 또 미국의 CPI 발표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혹은 웃도는지 밑돌게 되는지 그에 따라 시장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고 변동성은 생길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악재이더라도 크게 빠질 만한 여건은 되지 못한다. 시장의 반응이 그렇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 민감도가 낮아졌다는 해석, 차이나런이라는 현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이 또 우리나라 비중을 더 담는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차이나런의 일환으로 우리 한국의 비중을 기존의 11.3%에서 14.3%로 늘렸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증안펀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0조 7천억 원 규모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증안펀드가 시장이 마비됐을 때 즉각 투입될 것이라는 최근 한 5일 전이네요. 한 또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다 후속 보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안펀드 출자 의결 5대 금융지주에서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0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안전판이 생겨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식시장 대응에 있어서 꼭 참고할 대목이라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아직 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내 양대시장, 채권시장까지 공매도의 거래대금 등이 사상 최대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을 내리누르는 공매도 압력의 그런 상황들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적절한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세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가 관심 있게 보는 관심 섹터 가운데 오늘 게임 엔터주가 들어왔습니다. 게임 엔터주 바닥 찍었다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자, 바닥 찍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 섹터 드렸는데요. 오늘 또 후속으로 몇 가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게임 엔터입니다. 보시죠. 최태규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이신데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일단 제 게임 엔터 섹터 자체를 제가 싫어해요. 싫어해가지고 그냥 어떤 방향성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매매하면서 게임주를 매매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동향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펄어비스 같은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그 외에는 내가 많은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딱 나온 종목이 전 펄어비스로 보여지고요. 막 위메이든가 그 종목은 막 크게 변동을 주잖아요. 그거 네. 어떻게 대응을 해요? 아유, 그냥 머리털 다 빠지지. 그래서 그런 거 좀 위험한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이들 섹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수 있어. 그건 가능한데 내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뭐 하기에는 조금은 버겁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전에 미국 주식 대 한국 주식 질문 드렸을 때 모르는 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게임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르는 주식 했다가 머리털 빠진다는 교훈까지 주시네요. 자, 이어서 윤겸 전문가님 초록불 의견이세요? 네, 좀 기대감에 있어서 제가 초록불을 넣었는데요. 게임주의 관건은 사활은 겁니다. 신작 게임, 어떤 이슈를 끌고 유저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신작 게임이 좀 나와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뒷받침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했으니까 올라갈 여지가 있고, 여기서 이제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과대하게 낙폭이 있지는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엔터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동안 많이 저점을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 이제 어떤 기지개를 필 수 있는 시기가 좀 왔고, 여러 가지 이제 공연 이벤트, 이제 대형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연작돼서 진행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 기대감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 질문 두 가지만 짤막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고강도 긴축에 피해 주었던 플랫폼주 네이버, 카카오 바닥 찍었다고 보시면 초록불, 바닥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섹터별로 의견 다 확인을 해보죠. 윤겸 전문가가 가장 빠르게 빨간불 의견 눌러주셨고요. 최태규 전문가 역시 빨간불, 신기수 전문가가 초록불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바닥은 나온 것 같고, 이제 더 빠져봤자 여기서 얼마나 빠지겠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매수하냐고 그러면은 저는 매수 의견은 절대 아니고요. 단지 이제 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피크가 좀 나왔지 않았나, 질문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네. 나왔다. 하지만 반등 또는 상승 이런 거 나오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해도 되느냐, 그거는 매수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예,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지만 매수 시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셨고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이버가 네옴시티 수혜주로 편입됐거든요. 스마트시티 사우디 쪽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 보여주는데 바닥 아직 아닙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전 저점을 깬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엉클어졌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바닥은 다졌다. 바닥은 다졌는데 얘가 이제 추세적으로 강하게 갈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은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은 쉽게 못 올라가요. 많이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추세를 잡고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바닥은 나왔다. 그러나 얘가 좀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예, 바닥은 잡았지만 빨간불 의견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어발식 확장이죠. 옛날 뭐 IMF 때 1997년 때 대기업들의 그런 무자비한 무분별한 확장하고 좀 유사한 그림을 보이다가 지금 제대로 지금 후폭풍이 터졌고요. 네이버도 어떤 이제 매출 부분은 지금 좋게 나왔으나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좋게 안 나온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네이버도 어떤 상승세 부분에서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바닥 어느 정도 많이 저점은 내려왔으나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더딘 상승세,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땐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길게 필요한 종목군으로 세 분 모두 보셨네요. 질문 리오프닝주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코멘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코멘트인데요. 경제지표 좋고 빅 이벤트 이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 이제 농업 분야 지표도 괜찮게 나왔고요. 또 실업률도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업률 부분도 지금 뭐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실업 청구 건수도 괜찮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미 경제는 이런 이제 고인플레이션, 고금리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있을 중간 선거 결과와 10일날 있을 CPI, 뭐 앞선에도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변동성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좀 귀추하고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 뭐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 쪽으로 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공화당이 된다고 해서 뭐 이게 뭐 법안이 뭐 완전히 바뀌거나 뭐 발의한다고 해서 다 모든 게 공화당 뜻대로 통과되는 건 아니고요. 다 절차가 있고 최종에 뭐 예를 들어서 IRA 법안을 갖다 최종 이게 폐기 부분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IRA 자체는 이제 틀은 바뀌지 않아 그 안에서 어떠한 이제 법안 발의라든지 어떤 이제 의견 충돌, 진통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IRA 법안, 신재생 관련 섹터 종목들은 약간 이제 변동성이 약간 이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하면서 시장을 지켜봤으면 하고요. 10일날 CPI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 이상 뭐 더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나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치만큼 좋게 나오지도 않은 크게 이제 어떤 그런 시장에 시그널을 많이 줄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지표 결과로는 나오지 않을 거라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요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지금 뭐 저도 동의하지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고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의 단기 국채가 금리가 좀 하락하는,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증시에 최근 뭐 이제 매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4일 연속 미증시가 좀 빠지긴 했으나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 추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 경제하고 연준의 이거 모든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양 금리 때릴 거 높게 빨리 때려 버려 가지고 그냥 물가를 빨리 잡자. 경기 둔화 침체가 조금 어느 정도 오는 걸 감수하더라도 빨리 빠른 행동력으로 빨리 실행을 해서 빨리 잡는 게 그게 어떠한 이제 의지인 것 같고, 그게 그렇게 이제 시장을 풀어가려는 게 어떠한 의중인 것 같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내일하고 10일날 빅 이벤트 이후에는 전반적인 상황은 저도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약간은 그래도 좀 양호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러우 전쟁의 휴전, 이런 부분이 뭐 중간중간 언급이 되고 뭐 좀 얘기도 나왔다가 그냥 쏙 들어가고 해가지고 뭐 어떠한 이제 현실화되지는 못했는데 지금 뭐 이제 백악관에서 물밑 작업을 좀 펼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빨리 어떻게 좀 종료가는 쪽으로 좀 해서 세계 증시에 좀 반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재건 관련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관련주를 우선으로 좀 보시면서 요 관련 섹터의 종목들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코로나 이제 출구 전략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언급이 돼서 이제 물론 급등 며칠간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일축하는 일축설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외인 투자들이 최근에 많이 자금이 빠져나가고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지금 뭐 연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요 며칠 사이엔 좀 올라온 부분이 있으나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중국 당국의 발표라든지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정황들을 봐가시면서 우리도 중국 증시를 좀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중간에 낀 샌드위치 입장이다 보니까요. 요걸 좀 체크하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IRA 법안 요거 이제 그 전기차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요 부분이 이제 유예되는 3년 유예되는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 이제 관련 종목 차종이 수혜를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여하튼간에 3년 유예되는 미 상하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년이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3년간은 어쨌든 간에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현대 기아의 IRA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옴시티 수주 우리 이제 국토부 장관을 통함해서 이제 발주단이 현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좀 발주하는 노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600조가 내년 1년 예상 우리나라 600조 이상인데요. 거의 뭐 710조에 가까운 더 이 건설 자금이 늘어나는 이런 참 어마어마한 빅 프로젝트 사업인데 요거 좀 수주 좀 잘 받고 관련 섹터 종목들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관련주, 건설주 좀 보시고요. 폴란드하고 원전 2기 40조 원 요것도 이제 캐파가 큽니다. 요거에서 계속 관련 원전주 보시고 방산주는 뭐 언급이 나왔지만 좀 눌려서 뭐 연일 북한이 미사일 쏴대는데 약발이 약간 좀 떨어진 듯한 기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설 원전 또 이집트에서 이제 기후 위기 협약 관련한 이제 국가들이 모여서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주 관련 종목들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국내 이제 증시 같은 경우 이제 흥국 사태 이후에 지금 이제 자금 확보 금융이 경색돼서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그 증시에 좀 마이너스 좀 여긴 요소인데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는 오늘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이제 뭐 말씀드린 네옴시티 그다음에 원전주 또 수소주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딛고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에서 종목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언급드린 IRA 3년 유예 자동차주도 좀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서 빅이벤트 이후에 어떻게 또 변동성이 나올 것인지 예의주시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요거 특징 섹터 관련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해서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국가 안보자산으로 반도체를 꼽고 있다 이런 얘기들 그동안 많이 드렸었는데요. 최근에는 가나에 미국과 일본이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SMR인데요. 이렇게 미국 원전 기술을 전 세계에 구축하면서 안보 전략을 펼 것이다. 특히 약소국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이런 환심을 얻고 또 이런 기축통화 국가이자 G1의 국가인 미국의 지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원전 기술을 통한 또 미국의 전략들도 계속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변수들 쭉 짚어주신 거 보니까요. 윤겸 전문가님, 이제 5종 악재 세트, 지난 여름까지 얘기해 주셨던 이런 악재 세트들이 좀 완화되고 있다고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많이 이제 그 악재 우리가 이제 환경에 둘러싸여서 견디는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내성도 생겼고 어느 정도 시장이 그냥 받아들이고 뭐 선반영이 또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나타날 이슈라든지 연반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시장을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국의 IRA 3년 유예 개정안 발의 소식, 자동차주 바닥 탈피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3년 유예 개정안 발의 소식으로 오늘 현대차, 기아가 바닥권에서 하락 추세 그리고 횡보 추세에서 갭상승을 해줬는데요. 바닥 탈피의 시그널일까요? 세 분의 의견 간단하게 불빛으로 보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는 빨간불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께서 초록불, 바닥 탈피 시그널 나왔다. 자동차주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는 아직 아니라고 보셨는데요. 자, 그럼 추천주 동향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은석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 등 대형 기술주 위주로 강세가 나온 가운데 우리 증시도 그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반등해주면서 현재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회복해 내면서 반도체 섹터들 강한 가운데 미국의 IRA 법안이 3년 유예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동차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포함해서 건자재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신상원 전문가의 지난 티켓 종목이죠. 이 동양파일 다시 한번 급등세 나와주면서 장 초반에 20%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윤겸 전문가의 지난 티켓 종목 다스코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네, 그러면 오늘 업데이트된 토마토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기수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SL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의 IRA 법안이 3년 유예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완성차 업계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자동차 부품주 SL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29,700원,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33,150원까지 올라주면서 11%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가 티켓 8장으로 단독 선두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신기수 전문가가 티켓 1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윤겸 전문가와 함께 공동 2위로 올라서게 되셨네요. 최택규 전문가는 아직은 티켓 1장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문가들의 티켓 종목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다시 한번 오르기도 하니까요.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할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티켓 획득 소식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표에 티켓 달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티켓 1장 추가하셔서 2위로 올라서셨네요. SL 수익률이 11%가 나왔고요. 10월 24일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오늘 뭐 IRA 이제 자동차 관련 법안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사실 그 상정을 했던 이제 법안인데 이번에 중간 선거 끝나면은 뭐 공화당이 우세하든 민주당이 우세하든 공화당은 원래 IRA 법안에 대한 피해 부분을 계속 가지고 얘기를 하던 부분이고 민주당이 오히려 좀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이제 행정부 쪽에서 좀 눈 감고 있던 부분인데 선거 끝나고 나면 계속 눈 감고 있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든가 EU까지도 걸려 있기 때문에 챙기기에 나설 겁니다. 자동차 쪽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반전 효과로 반등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런 부품주들 같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SL은 제가 들었던 뭐 목표가가 35,000원, 저는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오늘 121선 타네요. 지금은 홀딩입니다. 네, 딱 2주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왔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내세웠지만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우방을 챙겨줄 것이라는 의견이었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채팅창에는 배터리주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는 향후 5년간 최대치 이익 설정을 가정해서 올라가 버린 배터리주가 삐끗하면 끝물이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오늘 배터리 관련주 종목에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화신, 윤겸 전문가 웰크론, 최택규 전문가가 우진을 꼽아주셨는, 바뀌었네요. 예. 저도 이상해서 지금 대본을 봤습니다.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윤겸 전문가가 우진이고요. 최택규 전문가가 웰크론을 꼽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신기수 전문가 또 한 번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화신의 투자 포인트 전해주시죠. 예, 제일 큰 거는 이제 아까 SL도 그렇고 화신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현대기아차 부근에 있고요.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제 뭐 추천 포인트가 되겠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올라갑니다. 자동차용 샤시 바디 생산하는데, 요즘에 이제 전기차용 경량화 되니까, 단가 상승하고 이익 많이 남습니다. 또 여기 미국, 인도, 브라질, 중국 다 현대기아차 공장 부근에다 지어놨습니다. 이거는 왜 좋냐면은 해상으로
실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물류난 이런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과연 현대기아차가 생산을 얼마나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 때는 현대기아차가 생산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65%, 인도에서는 5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기아차 쪽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샤시 쪽이 상당히 좀 지금은 단가도 높고 이익이 많이 나는 쪽에서 실적 상승이 되고 있다 봐야 되겠고, 현대기아차가 미국 공장의 SUV 출고가 지금 증가되고 있고 하반기 때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 3분기 매출은 작년 대비 50%,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1000%가 지금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뭐 작년에 좀 영업이익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올해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적에 PER 4배,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자동차 쪽에는 반등 나오는 분위기고, 부품주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완성차 업체들의 경기 둔화에 의한 수요 둔화 우려감, 이런 거랑 관계가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수요 둔화 때문에 생기는 부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위험보다도 생산이 원활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수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계속되고, 아마도 이제 현대기아차가 미국 공장이 완성이 되면 훨씬 더 실적이 늘어날 회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조적인 한 10년 정도는 기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다,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갈 수 있겠고요. 현재가 가능하겠고요. 매수는.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11,300원 어깨 부분 잡았고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분을 손절가로 잡았습니다. 7,100원 손절가 잡았습니다. 네, 차이나런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인도에 또 관심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 미국과 인도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차, 기아와 공장을 같이 해외 쪽으로 늘려나가면서 증설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고성장하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낮은 밸류에이션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신,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1,300원, 손절가는 7,1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원전주 알아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종목 우진인데요.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아까 전에도 이제 원전 섹터 종목 말씀드렸고요. 폴란드하고 이익이 또 진행 구체적으로 되고 있고, 또 40조 원 규모의 캐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진을 오늘 좀 들고 왔는데요. 우진은 이제 원전 관련주고 원전 계측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SMR 소형 묘들, 원전에서 이제 대형 묘들이 있고 이제 소형 묘들인데 이제 소형 묘들도 전문 관련주고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원전 진행되면서 이제 기대주로 좀 볼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기업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방사능 제염하는 부분의 사업 쪽에 진출을 해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충분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매출적인 부분도 전년 동기 비해서 한 18%, 영업이익도 다 늘어났고요. 또 당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또 재무 비율을 봤을 때도 뭐 이상적인 200%에 가까운 220%고, 부채율은 적은 30.5% 정도.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은 좋고 부채는 낮다. 그러니까 자금적으로 이런 어려운 금리, 고금리 상황에서도 기업이 이제 유지해 가는데 상당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련이고, PBR이나 PER, 퍼도 상당히 좀 그동안 좀 많이 좀 내려와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실적 매출 부분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9,020원에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종가에 저는 종가 추천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7,700원 잡고 대응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잡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때서 우진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바닥을 잡고 박스권의 상단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전 계측 기업 우진, 재무구조 분석해 주셨고요. 주가 움직임 바닥에서 추세 전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혜주 우진으로 꼽아주시면서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만원선, 손절가는 7,7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최태규 전문가 종목은 웰크론인데요. 오랜만에 아마 이 종목 보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지금 시장은 뭐
저평가 실적주니까 막 올라가고 아니면 대형주니까 올라가고 그러한 장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잘 보시면은 많이 빠진 애들이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이러한 것들이 유효한 장인데 더더욱 기왕 빠져 있는데 시장이 원하는 재료가 있다라면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내가 졸졸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첫 여기 방송하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야기를 했는데 딱 일주일 만에 오늘 장중에 8%까지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어요. 그럼 그런 애들 거래가 있네? 아니 그냥 내가 딱 사고자 하면 졸졸 사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이런 애들이 뿡뿡 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웰크론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독감, 이 침투가 장난 아닙니다. 결국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됐을 때 백신, 키트 이런 애들보다는 오히려 마스크를 또 쓸 거예요. 그럼 마스크가 많이 늘어나서 아니 그냥 기대감에 한 번쯤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보합해서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3,300원, 그다음에 손절가 2,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독감 이제 앞으로 겨울철 주의하셔야겠죠. 그와 관련해서 웰크론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낙폭과대주의 반등 이런 현상에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 종목을 꼽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2,600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공개방송 일정 없으시네요? 예, 강한 녀석들 없으시죠?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원달러 환율이 1,410원선 아래선까지 밀려 내려서면서 현재 1,409원선까지 내려서 있고요. 또 코스피는 레벨을 높이고 있지만 코스닥은 700선에 대한 저항이 있죠. 이런 움직임들도 변화가 생길지 계속 저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